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우징을 통해서 침대와 고기 숙성 상자까지 갖춰진 나만의 낚시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저는 규모를 조금 크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이미 다른 해외 유저가 얼음판 위에 오두막을 지어놓은 스틸컷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시로브라고 하는 해외 유저입니다. 현재 바시로브는 하우징을 통한 커스터마이징 시리즈를 유튜브에 업로드 중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4편까지 올라왔는데 총 6편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신기한 내용을 알게 되면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바시로브의 시리즈가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시로브의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시로브가 사용한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실외에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과 트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간의 결합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도 하우징을 이용해서 가구를 옮길 때 다른 물건이 같이 붙어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가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대에 배터리를 올려놓고 옮기면 배터리가 같이 옮겨지는 트릭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종속된 개체의 무게는 무시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규칙은 부모와 자식 간 결합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2개 이상의 장식물을 결합할 때 아래쪽에 있는 장식물이 부모 역할에 해당하고 그 위에 올려지는 장식물이 자식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 때 자식에 해당하는 물건을 부모 위에 직접 올려놓지 않고 그냥 부모 위로 가져와서 해당 물체가 녹색으로 활성화되기만 해도 부모와 자식 구조를 결합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 중 한 가지는 기존에 놓여있는 오브젝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겹쳐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장식물을 세팅할 때 일정한 높이로 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결합한 구조를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식에 해당하는 물건을 선택해서 결합 비활성화 상태가 되도록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규칙과 트릭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응용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장식물을 연결해서 한 번에 옮길 수도 있게 됩니다. 추가적인 응용 방법은 실제로 낚시터 용도로 사용될 오두막을 지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에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목공 도구와 가구 작업대는 필수이겠죠? 그리고 베개와 플로피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이 2가지 장식물이 하우징 작업에 최적화된 장식물이란 것은 실제로 직접 경험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베개는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대부분 가져올 수 없고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은 트레일러입니다. 맵을 탐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수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주로 사무실과 책상이 있는 건물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비로운 호수맵의 카터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을 가장 먼저 세팅해야 합니다.
바닥은 커피 테이블로 만드는 게 재료와 시간이 절약됩니다. 벽은 마음에 드는 장식물로 만드시면 됩니다. 보관을 겸하기 위해 선반이나 옷장을 선택하셔도 되고, 통나무 오두막의 감성을 살리고 싶을 때는 장식용 작은 테이블을 쓰셔도 됩니다. 장식물이 실내 천장을 벗어나서 설치가 안 될 때는 플로피 디스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두막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만드시려면 일부는 외부에서 조립하셔야 합니다.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외부 작업용 난간을 미리 설치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저는 오두막 지붕 설치의 편의를 위해서 2층 용도의 발판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실내의 바닥과 벽을 만드셨다면 곰 침대나 고기 숙성 상자와 같은 추가적인 가구를 세팅한 후 이걸 그대로 실외로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트릭이 2세대 부모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블리길렌 밀링머신 작업장에 다리를 놓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커피 테이블은 전부 다 부모 역할을 하는 베개 한 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베개를 1세대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 부모를 다른 베개 위에 결합하면 새로운 베개는 2세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2세대 부모를 이동시키면 1세대 부모가 이동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1세대에 연결된 모든 자식이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1세대 부모에 해당하는 베개를 회수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2세대 부모에게 결합이 승계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베개가 수량이 한정적인 장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베개를 이용해서 부모 세대를 추가해주시면 원하는 위치까지 실내에서 실외로 장식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물에 높이차를 주시려면 부모가 되는 장식물을 해당 높이에 미리 설치하고 결합을 한 후 그 장식물을 바닥에 놓으면 자식에 해당하는 장식물들은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실외 하우징을 완료 후 각각의 장식물의 결합을 끊어주시면 부모 장식물을 회수하더라도 해당 장식물들은 마지막으로 결합했었던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높이차나 경사를 준 장식물은 1세대 부모가 사라지게 되면 바닥면과 같은 높이로 뚝 떨어지거나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니 오두막을 완성했다면 원형을 유지하고 싶은 모든 장식물을 하나의 부모에 결합해야 합니다. 이 부모 세대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오두막을 원하는 위치까지 수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으로 이동시키면 부모 세대를 회수할 때 높이차를 주었던 상태가 이전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높이차를 유지하려면 다수의 베개를 이용해 부모 세대의 결합을 유지해주거나 시간을 들여서 계속 왕복하며 원형 유지용 부모를 재결합시켜줘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오두막을 실외에 설치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외관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붕 없이 적당한 크기로 오두막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붕도 만들 예정이라 내부에서 틀을 만들고 외부에서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미리 만들지 않은 이유는 감시대 실내 공간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부에서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구조물을 만들 때는 플로피 디스크와 장식용 작은 테이블을 추천해드립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바닥에 수평으로 놓아지고 벽에 부착시킬 때도 수평으로 놓아지기 때문에 높이와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플로피 디스크는 벽에 부착할 때 항상 머리 부분이 벽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닥에 놓을 때 방향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식용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작업하기가 가장 편하고 맨 아래단에 있는 장식물이 그 자체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으로 이동시킬 때는 다음 세대 부모 베개의 결합을 넘기고 나서 이전 세대 부모 베개를 회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동시켰을 때는 1세대나 2세대 부모를 실내로 가져와서 재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뒤 사용했던 베개를 역순으로 회수해주신 후 다시 오두막을 원하는 위치까지 옮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구조물을 이동시키고 싶은 위치와 가까운 곳에 집이나 기둥이 있다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구조물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안착시키려면 로딩이 발생하지 않는 실내에서 미리 위치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벽면에 부착시킬 때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외에서 하우징 모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인 실외 하우징 2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냥 컨셉 주유소 같은 넓은 실내에서 작업한 후 실외에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와 같은 의문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외 하우징에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출입 시 로딩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외부로 장식물을 밀어낼 때 실내와 실외가 격리된 공간으로 취급돼서 막상 실외로 나와보면 장식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실내에서 작업한 장식물을 실외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로딩이 일어나지 않는 실내 건물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통해 본인만의 낚시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됩니다. 랩을 돌아다니면서 베개를 수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전나무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만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실 때는 침대나 고기 숙성 상자 정도만 기존에 있던 낚시터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가구만을 옮길 때는 베개 2개와 플로피 디스크 1개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왕복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신비로운 호수의 낚시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낚시터에서 근처에 있는 집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를 발자국 숫자로 측정하세요.
이제 산림 감시대로 이동해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가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감시대의 내부 공간이 몇 발짝인지를 파악한 후 해당하는 거리만큼 곰 침대와 고기 숙성 상자를 실외로 밀어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구조물을 옮길 때 최대한 베개의 가운데를 클릭해서 마우스는 건드리지 마시고 방향키만 이용해서 옮기시면 각도나 위치가 거의 변경되지 않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50번 정도 밀어내기를 반복하면 되겠네요. 가구를 다 밀어내셨으면 낚시터의 위치와 캠프 사무소의 위치를 고려해서 플로피 디스크가 놓일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 멀리 침대 방향을 낚시터 방향으로 간주할 경우 현재 제 오른쪽이 캠프 사무소 벽에 해당하게 되니까 플로피 디스크의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캠프 사무소 벽이 낚시터와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베개의 각도를 살짝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 실제로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해서 첫 설치를 해보고 감시대를 오가며 추가적인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향후 업로드가 될 바시로브의 영상에서 더 좋고 편한 방법을 찾게 된다면 댓글로 알려드리거나 새로운 영상을 올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